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노트의 김정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본까지 준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노트의 김정명입니다. 항상 밝고 하이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지만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 또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저의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가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여러분들 앞에 밝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서 단 하나라도 마술을 배우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루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밝힐 제 입장은 유튜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술 배우기, 마술 해법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것이 마술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인 비밀 유지에 대한 위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인터넷 마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없어서 네이버 마술 카페, 다음 마술 카페, 기존의 웹사이트 마술 커뮤니티와 같은 여러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렉처노트라는 것조차 없었고 저 스스로 개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마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습하다 보니 운 좋게도 미국의 마술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헐리우드 매직캐슬이라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매직캐슬 안에 있는 마술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마술을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 법을 배웠고 일종의 상도도 배웠고 어떻게 마술을 전파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마술샵을 운영하면서 전세계 마술사들이 마술을 공개할 때의 관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지식들이 제가 마술을 공개할 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전세계 모든 마술사, 모든 마술 딜러분들이 지키는 기준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말하는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마술사들이 통용되는 기준임을 저는 수많은 경험상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지켜라! 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로 마술을 배워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퍼미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허락이죠. A라는 마술을 공개하고 싶을 때 그 마술의 원한자를 찾아 연락을 하여 마술 공개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아무런 탈이 없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허락을 조건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에드 말로의 상속자, 그리고 또 해리 로레인, 브라이언 튜더 등 수많은 마술사들에게 이미 그들의 일부 또는 모든 자료에 대한 허락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헐리우드 매직캐슬에서 쌓아놓았던 친분과 인맥과 또 한국 최초의 마술 전문 출판사라는 타이틀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한국말은 공공재라고 하죠. 저작권 법상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70년 이상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리가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이 필요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허락을 구해야 할 원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 렉처노트 서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오래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거의 다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그렇다고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술사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간단한 카드, 동전, 생활 마술, 저의 주관적 판단의 기준으로 강의를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주관이 관여함으로 가치관에 따라 논쟁의 여부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술을 만든 원한자가 공개되어 있다면 반드시 출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란 자신의 창작품을 뜻합니다.
저도 마술을 근 20년간 하면서 수많은 저많은 기술과 마술을 개발해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있게 발표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하곤 합니다. 설령 제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분의 이름을 반드시 inspired by 누구 이러면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너무 기초적이고 간단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패닝, 카드를 펼치는 법, 키카드와 같은 너무나 기초적인 마술들, 이러한 것들은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6세기까지 내려가서 진짜 최초의 카드 마술이 서술된 디스커버리 오브 위치크래프트까지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 읽어봤습니다. 옛날 책이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부담없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원한 그대로의 강의.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 마술이 이름이 여러 개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번역가를 예를 들자면은 원한자의 뜻을 그대로, 원서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원한의 뜻을 더하거나 빼거나, 즉 초월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희 렉처노트는 직접 원서를 읽고 그대로 강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또 문화 차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형을 시켜야 한다면 반드시 바리에이션, 변형이라고 기재를 하였고, 강의자의 주관이 담겨 있다는 것 역시 밝히고 강의를 합니다. 이것은 원한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이자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한 방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기준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키는 기준이며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건 확고하게 전 세계의 마술계에서 지켜지고 있는 전반적인 관례이자 통념입니다.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심을 잘 압니다. 저는 그 차이점이 마술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술과 그에 쓰이는 기술들은 마술사들만의 고유 영역이고,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마술계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예술성을 훼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 부여를 주는 것 역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술이란 어떠한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즉 교육을 통해 배운 예술가들만의 분야가 아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보여주는 작은 동전 마술 같은 것과 같은 대중예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히 카드나 동전 마술 같은 이런 생활 마술은 비밀이 보호된 적이 없습니다. 당장 어느 공립도서관에 가도 마술책이 배치되어 있고요. 무료로 책을 꺼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책을 꺼내 들고 배우겠죠.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낚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 낚시에 대한 노하우가 담긴 영상을 검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마술책을 꺼내듯 마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마술의 해법 동영상을 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브와 도서관을 비교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접근성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위 조절과 위에 나열한 공개에 대한 기준을 잘 지킨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제 의견이자 주장일 뿐, 마술을 사랑하는 수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문제점이 보인다면 언제나 제 페이스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는 성심껏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끝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할지언정 저는 마술을 사랑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공개하는 사람과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끼리 계속해서 소통을 함으로써 수위에 대한 밸런싱을 맞춰 나가는 과정은
미디어가 발전해 나아감으로써 더욱더 심해질 것이며 반드시 마술계에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저 이념이 다른 겁니다. 마술을 사랑한다는 서로의 방향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고 물고 뜯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서로 욕만 할 뿐이죠. 저 역시 15년 넘게 강의를 하며 출처나 마술 이름을 잘못 썼다거나 하는 실수도 한 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지적을 들으면 언제나 정정하였고요. 전 단 한 번도 공격적으로 반응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왜냐면 그게 전 고마웠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영상을 아예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고 저희 렉처노트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것을.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지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마술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술을 지키는 건 우리 마술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마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마술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술 잡지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출시된 A 마술 도구는 허락 없이 출시된 카피 상품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공지하면서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술은 법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술사들만의 규칙으로 도의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앞으로도 위에 나열한 기준대로 마술 강의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저 기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바탕이며, 최근에 제 강의를 통해서 마술사가 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 20대 초중반이 됐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며 감격을 느낍니다. 저는 무대가 없는 마술사들에게 무대를 여태까지 제공해 왔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고, 또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렉처노트에서 활동하던 몇몇 친구들을 대학로 공연장에 설 수 있도록 도움도 주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마술 전문 출판사를 차림으로써 마술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술책을 전파하고요. 올바른 마술 문화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저 나쁜 놈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마술 공개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 진짜 아직 마술 사랑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저 마술과 마술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의 진심된 마음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기 바랍니다. 마술을 사랑하는 렉처노트 김정명 올림. 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렉처노트의 김정명이었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